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용현입니다. 오늘 메이사 공간 AI 컨퍼런스에 축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AI 공간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메이사 최석원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엇보다 먼저 메이사 컨소시엄이 총사업비 한 40억 원 규모의 국토부 AX 스프린트 과제에 최종 선정되신 것을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현장 출시와 즉각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그야말로 실전형 범부처 AI 전환 사업입니다.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건설 공정안전관리 AI 플랫폼 상용화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셨다는 것은 메이사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현장 적용 역량을 정부와 산업계 모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곧 확인하시겠지만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메이사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고 알림을 울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최성원 대표님과 하창성 사업팀장님의 발표를 통해 소개될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그리고 설명 가능한 AI, 즉 XAI로 이어지는 인지 판단 대응 검증의 완결형 구조는 건설 현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실질적인 해법이 매우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행동하는 AI, 이것이야말로 우리 건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어질 현대건설 황재용 측위님이 AX 스플린트 협업 사례 발표, 그리고 롯데건설 김학성 수석님의 드론 AI 빔 클라우드 기술 연계 활용 사례는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주관기관과 수요기업이 손을 맞잡고 실전 검증을 함께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산학연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역시 이번 AX 스플린트 과제의 성공적인 실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역량과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이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오늘 제시된 기술들이 실험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우리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이사 컨소시엄의 국토부 AX 스플리트 선정을 축하드리며 오늘 컨퍼런스가 메이사와 현대건설, 롯데건설을 비롯한 모든 참석기관 및 참석자분들에게 뜻깊은 교류와 통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성과가 앞으로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사의 최석원이고요. 오늘 제 기대보다 너무 많은 분이 와주셔가지고 긴장이 좀 됩니다. 그래도 또 좋은 내용들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AI 관련된 얘기들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사가 얘기하는 공간 AI가 어떤 것인지, 혹은 또 메이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시장의 흐름, 혹은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기술이 어떤 쪽에 좀 관련되어 있는지 짧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I의 추론 성능이 얼마나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지는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클로드든 GPT든 모든 추론 모델들이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미 인간 전문가의 수준도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론 능력도 뛰어넘었고 속도 면에서 따지면 더더욱 할 얘기가 없습니다. 수백 장, 수천 장이 되는 텍스트들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고 요약하고 개선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바꿔올 다양한 산업에서의 생산성 변화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AI의 추론 성능이 인간 전문가를 추월하고 계속해서 빨라진다고 하면 마치 저희의 세상이 순식간에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치만 저희가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저희의 일상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도 전에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이런 식의 새로운 단어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실 어느 한편에서는 피지컬 AI가 대체 뭐냐? 로봇 청소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지? 같은 생각들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AI의 변화 흐름을 그 맥락,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AI가 추론 능력은 뛰어난데 여전히 저희의 삶을 충분히 바꾸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AI가 더 좋아질수록 AI에게 어떠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냐가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I는 엄청나게 똑똑한 그 천재 신입사원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공부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회사에 와서 첫날부터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그 추론 능력이 뛰어나진 시대에서도 AI를 누가 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맥락을 넣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AI를 많이 쓰지만 어떤 사람이 썼을 때는 AI가 굉장히 뛰어난 결론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썼을 때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AI의 발전 흐름도 저는 어디까지의 이 맥락을 AI가 이해할 수 있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GPT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질의응답을 해주는 QA 보셨습니다. 내가 A를 물어보면 B를 답해주는 이제 추론 모델이었던 거죠. 그걸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제가 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문서들이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입력해서 질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AI가 뭔가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풋과 아웃풋을 사람이 제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최초의 제너레이티브 AI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단순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이미지 데이터 혹은 다양한 문서 파일들을 원본 그대로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에이전틱 AI는 뭐냐라고 하면 그 친구가 내가 해야 되는 업무의 맥락, 우리 조직이나 프로세스나 데이터의 흐름들을 직접 이해하고 일정 부분의 실행까지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어지려면 이 AI가 업무 맥락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오는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 실제 영향을 주는 AI를 의미합니다. 그럼 피지컬 AI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 현실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 오프라인 공간이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거다라는 이 공간 맥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맥락을 어떻게 AI에게 잘 주입해줘야 되냐? 저는 여기에서 AX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이미 충분한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게 누군가 적절하게 맥락을 주입해줘야 되는데 그 맥락 주입을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성능의 병목은 사람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I의 핵심은 이 맥락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켜서 AI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냐라는 걸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DX, 저희가 한참 수년 동안 얘기했던 DX랑 AX의 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디지털화라는 흐름은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업무 프로세스는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에 쓰던 걸 컴퓨터에 쓰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던 걸 사진으로 확인하는 정도가 사실 DX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자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그때그때 이제 조금씩 개선시키는 점진적 개선이 가능했는데요. AX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기존에 하던 워크플로우 자체,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살펴보고 그 안에서 사람이 개입된 부분을 제거시키고 이 다양한 컨텍스트가 자동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AX의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이사는 어떤 걸 하는 회사냐? 저희는 AI 기술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AI 중에서도 공간, 오프라인 공간을 맥락으로 필요로 하는 AI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비전을 보면 공간 데이터를 AI로 해석한다. 이거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실 공간을 판단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석이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기술이고, 세 번째,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결정 지원까지 넘어가기 위해선 그 특정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저희가 파악하고 개선하고 고도화시켜서 훨씬 의사결정 영역까지 도움 줄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그 도메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 자산,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혹은 감시하는 공간 자산을 보유한 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게 저희 회사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드론 이미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이미지를 잘 분석해서 3차원 모델도 만들고 측량 관한 정보들도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근데 앞서 설명드린 비전을 기반으로 기술을 확장하면서 지금은 위성 영역까지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감시처럼 북한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타 기업의 어떤 대규모 현장 같은 걸 모니터링 하거나 하는 목적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을 살펴보면 사실 전 공간 AI의 시작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업의 본질이 뭐냐, 오프라인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설계도라고 얘기하는 투두, 저희 목표가 있는 거고요. 현재 공간이 어떻다라는 에스이즈가 있고 이걸 끊임없이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지만 사실 잘 되지 않았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 역시도 오프라인 공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업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더라도 현장을 눈으로 가서 보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 라고 하면 디지털화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꽤나 좀 실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공간 데이터 혹은 DX, AX라고 하면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실제로 중요한 게 맞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 데이터 수집이 지금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단순히 많이 찍어서 쌓아만 둔다라고 해서 바로 변화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만 데이터 수집이 이제 현장의 변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 AI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최적화시킨다,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 단계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수집 단계이고요.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사람이 직접 보면서 해석하고 인식하게 될 경우에 많은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고요. 판단의 영역은 꽤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판단을 다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적의 정보들을 보기 편한 형태로 가공해서 제공해주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 인식, 판단, 활용이라는 틀 안에서 저희는 각각의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개선하거나 대체하거나 고도화시킨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트윈 회사들과는 저희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디지털 트윈 회사라고 하면 그 현실 공간을 아주 그럴싸하고 멋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모방해 오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작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애초에 생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음 주에 다른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디지털로 가져올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면서 전체 데이터를 디지털화시킬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더 가서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 업무까지 연결돼서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냐까지도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들은 좀 뒤에 발표들에서 많이 해주실 텐데 뭐 한 가지 정도만 뭐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령 뭐 토공 관리가 이제 드론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분석해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기존의 어떤 측량 작업들을 대체하겠다라는 기술적 제안은 2016년, 7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성능적인 개선들은 꽤 많이 있었지만요. 다만 드론으로 찍어서 3차원 모델을 만든다라고 해서 현장이 바뀌진 않습니다. 네,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남는 거죠. 보통 기술 기업이면 만들어주고 끝내는데 그치게 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걸 만들어서 설계 데이터랑 비교를 해야만 남아있는 절토량과 성토량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부피 값을 하더라도 흙의 종류에 따라서 그 흙이 이제 팠을 때 커지는 정도가 달라지고 예산이 달라집니다. 흙의 성질에 따라서도 예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산을 관리하는 단위가 각 회사마다 있습니다. 우리는 뭐 특정 도면을 기반으로 다루든 존을 기반으로 다루든 특정 영역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계산하는 주기도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예산을 정산하는지, 분기에 한 번씩 하는지, 1년에 한 번씩 하는지에 따라서도 실제 기술의 활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영역들까지도 공간 AI 회사가 직접 건드려야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건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어떤 사업하냐? 그럼 저희 건설이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국방총 사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다들 당황하시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공간을 보든 혹은 좀 더 넓은 공간을 더 높게 촬영한 위성 데이터를 통해 공간을 분석하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맞닿아 있고요. 저희는 공간 AI 기업이라는 정체성 하에 이런 식의 사업들로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저희의 제2주주이기도 하고 굉장히 가까운 파트너입니다. 이쪽에서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근데 전투기를 항상 실환경에서 비행하고 테스트할 수 없다 보니 이제 전투기 시뮬레이터 같은 걸 통해서 비행을 연습합니다. 그럼 전투기 시뮬레이터를 연습을 하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각 국가마다 주요 전장에 대한 3D 맵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맵 정보 하에서 비행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맵은 당연히 주기적으로 건물이 새로 올라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 자연스럽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활용들까지도 저희 사업 영역으로 좀 넣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사는 어떻게 성장해 오냐라고 하면 저희는 AI 안에서도 공간에 대한 맥락을 담는 AI를 다루는 회사이고요. 공간 맥락을 더 넓고 더 깊게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 영역들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저희는 분석해드렸으니 잘 쓰시면 됩니다 라는 접근보다는 실제 각각의 고객사들과 산업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업무 프로세스 레벨까지 저희가 직접 보면서 고도화시키고 개선시켜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흐름과 함께 저희는 이 그 공간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기술들과 어떤 다양한 노하우들이 또 중요하게 또 작동을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드론으로 시작했고요. 공간을 향해, 더 넓은 공간을 향해 또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